네, 안녕하세요. 소액경매 항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정말 부끄러운 사례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라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낙찰받았던 따끈따끈한 사례고요. 주택수나 대출 때문에 상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상가를 알아보다가 낙찰을 받았는데요. 정말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익률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한 번 더 정리해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동명의로 낙찰을 받은 겁니다. 상가나 별도 합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가 80억까지는 공제금액이라서 공동명의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이제 단기 매도 전략으로 기본 공제를 250만원씩 쓰기 위해서 공동명의로 입찰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상가임에도 깜빡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공동명의로 입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일반 임대사업자도 공동으로 내야 돼서 와이프가 원래는 이제 피부양자로 있다가 이제 제어가입자로 변경되게 생겼습니다. 세 번째로는 출구 전략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보통 입찰을 들어갈 때는 3가지 이상의 출구 전략이 있을 때만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거의 한 가지 출구 전략만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상가 투자를 너무 하고 싶었고 경험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가지고 그냥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나마 그 한 가지 출구 전략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수익률 계산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해뒀는데요. 우선 낙찰가가 1억 1333만 3355원입니다. 제가 이제 낙찰을 받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냥 저만의 시그니처로 3355로 정하였습니다. 처음에 낙찰을 받았을 때 이 금액을 적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이제 법무비 해서 627만 3,245원이 나왔고요. 또한 기존 임차인이 있었는데 그 보증금을 제가 인수하게 되어서 그 인수금액 1,000만원에 대한 취득세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내면서 등록면허세 57,600원이 나왔고요. 총 투자금액은 1억 3천만원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대출 9천만원 그리고 현재 들어가 있는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제외하면 실투자금액은 3천만원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 1,000만원 임차보증금은 나중에 제가 돌려줘야 될 돈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지금 시점에 제 돈이 들어간 게 이제 3천만원이라는 뜻이고요. 기존에 받던 월세보다 조금은 더 상향을 시키긴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1,065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67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고요. 결국에 부가세는 다시 나라에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 수익은 한 61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치로 계산을 했을 때는 12개월 곱했을 때 730만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단순히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수익률이 상당히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대출을 9천만원에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대출 이자를 계산했을 때 560만원 정도의 대출 이자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말하는 수익을 이야기하자면은 1년치 월세 들어오는 거에서 1년치 이자를 빼고 나니까 17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수익률을 계산하면 5.65%. 이 정도면은 그리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재산세가 빠져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은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했는데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제 월세가 워낙 크면은 세금 부분이 별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처럼 월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금 부분이 상당히 크게 차지를 합니다. 사건 기록 열람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90만원 정도씩 해마다 냈었는데 이번에 시가 표준액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아마 한 85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5만원 재산세도 빼주면 실제 제가 가지는 순수익은 85만 2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제 수익률이 2.8% 정도 되겠죠. 여기에는 지금 각종 차비,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중개수수료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 부분들까지 넣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 정도 수익률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제 투자금이 최소한으로 들어가면서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몇 가지 실수를 하면서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수익률이 많이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 돈이 3천만원이 투자가 계속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있기는 좀 아쉬우니까 여기서 행복 회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월세를 70만원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70만원 올렸을 때
부가세 제외하고 63만 6천 원의 월세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1년치로 계산했을 때는 763만 6천 원이 되고요.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수익률은 6.737. 그런데 여기서 또 재산세를 빼줘야 되겠죠. 재산세를 빼고 나면 117만 9천 원에서 3.915% 정도가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가 뭐 계속해서 이렇게 높게 있진 않겠죠. 그래서 뭐 1% 정도, 1%? 좀 더 돌려보겠습니다. 행복회로. 그러면은 4.23%까지 금리가 낮아진다 했을 때는 수익률이 월세를 안 올렸을 때도 이 정도 나오고 올렸을 때는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겠습니다. 3천만 원 정도 넣어서 1년에 3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생긴다. 뭐 이러면은 그나마 좀 괜찮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제가 가진 돈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돈이 묶여 있는 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지금 임차인분께서 나가실 가능성은 좀 낮다고는 보고 있지만 또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공실이 발생했을 때는 또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공시 기간 동안에 관리비라든지 월세는 못 받고 이자만 내야 되고요. 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면 중개수수료도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수익형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설명드린 부분보다 더 큰 실수가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수익성도 악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실수를 했는지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착각하는 바람에 750만 원이나 더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고는 있는데 유명하신 강사님들께서도 설명이 편집 때문인지 조금 틀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영상을 올리기 전에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몇 번 더 찾아보고 검증해보고 올리긴 하는데 혹시 모를 또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제가 한 말 중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